고주파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굳이 고주파까지 오늘 꼭 해야지라고 한 이유가 아까 이렇게 배치법 때문에 그래요. 배치법이 중주파에 나오는 뭐 이렇게 공면 배치, 뭐 종 배치 이거랑 고주파 단파에 나오는 배치법 이 두 개를 하루에 배우면 이게 따로 좀 정리를 해봐야 되겠다는 게 여러분들 생각이 들 것 같아서 좀 이렇게 수업을 붙여서 합니다. 고주파 치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마찬가지 주파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주파는 다 열 효과인데 왜 이런 열 효과가 나타나는가에 대한 치료 원리, 그다음에 치료 방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고주파를 우리가 이렇게 앞에서 공부해 봤을 때 헤르츠의 범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첫째 줄에 나옵니다. 10만 헤르츠 이상. 아까 중주파가 10만 헤르츠까지였잖아요. 그래서 10만 헤르츠 이상이고 메가헤르츠로 바꿔보면은 0.1 메가헤르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10만 헤르츠, 0.1 메가헤르츠 이상의 전기면 전부 다 고주파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고주파 우리 분류해봤던 것처럼 장파, 단파, 극초단파 이렇게 나눠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장파는 이제는 치료에 거의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장파는 화상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이제는 거의 퇴출되었습니다. 단파랑 극초단파를 치료실에서 많이 사용을 하는데 단파랑 극초단파는 두 가지가 열이 중첩되는 부위가 좀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잘 섞어 쓰면 좋아서 지금 현재 사용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단파는 배치법이 조금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단파보다는 지금 현장에서는 극초단파를 사용하는 것을 더 선호하는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보험 수가는 똑같거든요. 단파나 극초단파나.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신부투열 치료라고 처방이 나면 내가 단파를 쓰든 극초단파를 쓰든 관계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국시에서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주파수에 대해서 암기를 요구를 합니다. 장파 같은 경우에는 저런 헤르츠, 그다음에 미터라고 되어 있는 건 파장의 길이입니다. 전기가 흘러다니는 위아래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파장의 길이가 이렇게 300m부터 22m 뭐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한번 적어봤고요. 이거는 뭐 여기 말고 여러분들 그때 우리 의용전류 파트에서 이미 배웠던 거라서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때 여러분 다 적어봤었어요. 자, 어쨌든 그런 파장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따로 정리를 잘 해두기를 바라고요. 우리 237페이지 보게 되면은 고주파 치료를 보험수가에서는 신부투열 치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부투열 치료. 그러면은 왜 이거는 신부의 열이 발생되는가를 여러분들이 알게 되면은 이렇게 치료 기전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되겠죠. 열이 발생되는 기전이 여러분들 교재로 보자면 그림 13.1번 첫 번째 기전입니다. 이온의 이동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몸에는 이렇게 이온들이 있는데 양전하가 됐든 음전하가 됐든 이온들이 있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전극 사이에서 자기랑 반대되는 극성으로 끌려가는 현상, 같은 극에서 밀려나가는 현상들이 벌어질 겁니다. 근데 고주파는 아까 봤듯이 1초에 10만 번 왔다 갔다 그래요. 그러면은 그 안에는 이온들이 1초에 10만 번 이상 왔다 갔다 하겠죠. 그래서 이온의 이동 때문에 이온이 막 이동되면은 그 주변에 마찰열이 발생되겠죠. 그래서 마찰열 때문에 열이 발생된다라는 기전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장 넘겨보면은 238페이지 그림 13.2번에 살펴보면은 이번에는 물 분자인 것 같아요. H2O 같은데 H2O 같은 경우에는 그 분자로 보자면 극성이 없어요. 근데 하지만 그 마이너스 쪽의 성격을 갖고 있는 부분과 플러스 쪽의 성격을 갖고 있는 부분이 존재하겠죠. 그래서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 교류 전류가 빠르게 왔다 갔다 거리면은 얘들이 빙글빙글 돕니다. 끌려가는 정도는 아니고 그냥 빙글빙글 제자리에서 돌게 되면은 이걸 갖다가 극성 분자의 회전 혹은 쌍극자 물질이라고 표현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그때 쌍극자 결합, 이렇게 쌍극자 결합, 뭐 반데르발스 결합할 때 제가 쌍극자 설명했거든요. 분자 자체는 중성이지만 VV가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성격을 왔다 갔다 가진다. 쌍극자인데 그런 것들이 회전하면서 마찬가지 마찰 때문에 열이 발생된다입니다. 그 다음에 13.3번의 세 번째, 이거는 전자들이 왔다 갔다 끌려다닙니다. 그러면은 주변에 있는 물질들도 이렇게 영향을 좀 받겠죠. 누가 이렇게 여러분들 사이로 훅 지나간다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들 막 비켜줘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은 주변에 있는 극성을 가지지 않은 물질들도 결국은 약간씩 이동을 할 겁니다. 그런 이동을 전자구름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온의 전기를 갖고 있는 이온이 이동할 때 그 주변에 있는 물질들을 같이 끌고 다니는 거, 그거를 전자구름이라고 표현하고, 그런 전자구름이 뒤틀리는 것 때문에, 이동하는 것 때문에 마찬가지 마찰열로 열이 발생된다입니다. 지금 보면 결론은 다 하나로 귀결되죠. 마찰열이 발생된다. 그러니까 고주파 치료의 효과는 열 효과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그래서 이온이 많은 조직이 유전율이 높아요. 유전율이 높다라는 게 높고 열 발생이 높다라는 것과 같이 연결이 됩니다. 유전율이 높다. 유전율이 높다라는 거는 사실은 전기를 보유할 능력이 높다는 말이거든요. 그럼 전기를 보유할 수 있는 능력이 높다는 말 자체가 그 안에 이온들이 많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몸에서 이온이 많은 조직이 무엇이 있나라는 걸 살펴보자면 혈액이 가장 많습니다. 여러분들 거기 238페이지 그림 바로 위에 보면 조직의 유전율 크기 순서라고 해서 혈액, 근육, 뇌, 지방, 피부, 뼈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앞에서 제가 이제 한번 설명한 적이 있거든요. 유전율 높다라는 거 하면서. 이게 이제 여기서 쓰이는 거예요. 고주파 치료를 할 때 유전율이 높은 혈액이 많은 부분에서 열 발생이 잘 되겠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보면 우리 몸에 혈액이 많은 구조물은 어떤 게 있을까요? 혈관 빼고 피가 많은 구조물, 피부, 지방, 근육, 뼈 중에서 뭐가 많을까요? 근육이 혈액이 되게 많겠죠. 그래서 고주파 치료는 근육 쪽에 열이 발생이 잘 돼요. 그래서 신부투열 치료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열 치료하면 인자 원 때 배웠던 거, 핫팩, 뭐 파라핀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런 열은 전부 다가 피부 표면에서 점점 이동해서 들어오게 되겠죠. 근데 고주파 치료 같은 경우에는 피부는 뜨거워지지 않습니다. 그대로 온도가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안에서부터 열이 차올라와요. 그러고 시간이 지나면 피부가 굉장히 뜨겁다 될 때까지 열이 전도돼서 올라오는데, 실제로 열 발생은 근육 쪽에서 열이 발생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어떤 질병에 굉장히 효과적일 것 같아요? 근육통. 이럴 때 효과적이겠죠. 그래서 내가 이제 근육에 통증이 있다, 뭐 근육 운동을 해가지고 근육이 뻐근하다, 이럴 때 핫팩으로 하는 게 좋을까, 신부투열로 하는 게 좋을까? 그러면 신부투열이 좋다, 이렇게 결론이 나겠죠. 자, 그렇게 한번 이해를 해봤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단파 치료기, 이게 여기서 이제 고주파 개념은 끝이 났습니다. 고주파 치료 장비 중에 이제 단파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 텐데, 단파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교재에 나와 있어 제가 한 번 더 적어봤습니다. 단파 투열 같은 경우에 스펙트럼, 쓸 수 있는 스펙트럼은 3에서 30MHz 사이를 쓰게 되고요. 종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연속으로 단파를 치료하는 경우를 우리는 열치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속으로 치료하는 거. 우리 교재 239페이지 두 번째 줄에 나옵니다. 연속으로 하는 거 CSWD, 맥동으로 하는 거 PSWD라고 하는 게 있는데 거기다 적어두세요. 연속은 열치료고요. 맥동 끊어주는 것 같은 경우에는 상처 회복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 이론 때 상처 회복하면서 공부했던 거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그때 조직 상처를 위한 치료 기기가 4가지가 있었거든요. 그 중에서 하나가 맥동 단파 치료가 있었어요. 맥동 단파. 그렇게 연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표 13.3번에 잘 정리가 되어져 있죠. 13.56MHz 같은 경우, 뒤에 플러스 마이너스는 무시합니다. 13.56MHz 이거 외우면 돼요. 13.56을 임상에서 많이 쓴다라는 표현이고요. 파장은 22.12, 27.12MHz, 킬로헤르츠, 메가헤르츠인데 우리 교재는 킬로헤르츠로 되어 있네요. 메가헤르츠로 고쳐주세요. 메가헤르츠 해서 11.12 뭐 이렇게 표현되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요건 여러분들 나중에 국시할 때 어쩔 수 없이 외워야 돼요. 그냥 단순한 숫자지만 어쩔 수 없이 외워야 되겠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발생 장치에 대한 개념인데, 이것도 뭐 이렇게 240페이지 보게 되면 전원 공급이 되고 진동회로 증폭기 이런 것들은 시험 문제에 포함이 안 됐습니다. 단파의 발생 장치는 공명회로다, 이거 외워두면 돼요.
단파의 발생 장치는 공명회로인데 공명회로 안에 1차 진동 코일, 여러분들 그 그림에 보면 꼬여 있는 코일 있잖아요. 거기서 왼쪽 편에 있는 게 1차 진동 코일, 오른쪽 편에 있는 게 2차 공명 코일, 이렇게 기억해 두면 됩니다. 이걸 두 개를 합쳐서 공명회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주파 같은 경우에 생각해 보면은 막 10만 메가헤르츠, 10만 헤르츠, 그러니까 10만 번 1초에 떨어야 돼요. 근데 우리 발전소에서 만들어지는 전기는 60헤르츠가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10만 번까지 뻥튀기 시켜줘야 되다 보니까 특별한 장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공명회로가 필요하고 이거를 코일로 이용해서 헤르츠를 뻥튀기 시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차 회로에 10번 감아놓고 2차 회로에 100번 감아놓으면 헤르츠가 10배 뻥튀기 돼요. 그런 식으로 헤르츠를 높이는구나,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화되는 게 단파의 발생 장치, 극초단파의 발생 장치, 초음파의 발생 장치, 이거 세 개를 섞어놓고 문제를 잘 냅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이렇게 그런 문제를 위해서 병원에서는 쓸모없지만 그래도 지식적인 요구가 있다라는 거 봐주고요. 단파 같은 경우에 학생들이 굉장히 좀 어려워하는데 그 이유가 단파 치료는 두 가지 치료법이 존재합니다. 장비가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241페이지 1번 전기장 전개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첫째 줄부터 줄을 꺼보겠습니다. 얘의 이름이 하나가 아니에요. 전기장 전개법은 정전장 전개법, 콘덴서 전개법, 용량 전개법이라고도 부른다. 이름이 무려 하나, 둘, 셋, 네 개나 돼요. 이게 되게 헷갈립니다. 그리고 또 다른 친구가 하나 있는데 이름만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42페이지 한 장 넘겨보게 되면은 이것도 첫째 줄에 표시합니다. 유도 전개법은 코일 전개법, 전기장 전개법으로도 부른다. 얘도 보면 이름이 세 개나 있어요. 코일, 전기장, 유도 전기,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섞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설명할 때도 어려워요. 이게 되게 어려운데 여러분들하고 이제 하나 약속을 하자면 전기장과 정전장은 다른 겁니다. 전기의 힘이 미치는 범위를 전기장, 자기장이 미치는 힘의 범위를 정전장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두 가지 힘을 합쳤을 때가 전자기장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분명히 달라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뭔가 치료가 될 때 용량이 차올라오면서 열이 발생돼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전기가 흘러가면서 주변에 유도 전류처럼 유도가 발생되면서 열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다른데 그림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전기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두 개의 패드를 사용합니다. 이 두 개의 패드가 지금 보면은 고주파가 흘러다녀요. 흘러다니다 보면 여기 가운데 있는 부분에가 에너지가 쌓이는 겁니다. 에너지가 용량이 자꾸 차올라와서 열이 발생돼요. 그런 반면에 전자기장은 이렇게 전선을 이렇게 감아둡니다. 패드로 하는 게 감아둬요. 그러면 여기에 고주파가 전기가 막 흘러다니겠죠. 그러면 그 안에 보면 이렇게 빙글빙글빙글 도는 유도 전류처럼 자기장이 발생되면서 열이 발생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을 이렇게 넣고 보자면 전기장, 정전장, 콘덴서, 용량형, 그 용량이 차오른다. 뭐 이런 식으로 좀 기억해 두고요. 전자기장 같은 경우에는 전기가 고주파가 흘러다닐 때 그 주변에 유도 자기장이 발생되면서 열이 발생된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면은 그나마 좀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가 봤던 부분 다시 한번 이렇게 제가 좀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아까 보면 유전율이 높을 때 열이 많이 발생된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두 개가 좀 달라요. 첫 번째 봤던 전기장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가 쌓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기가 안 흐르는 데서 열이 발생돼요. 에너지가 쌓이는 거니까. 에너지가 막 달리게 해가지고 통과해버리면 에너지를 뺏기지 않습니다. 그냥 두 개 패드 사이로 다 흘러가 버리겠죠. 그런데 전기장법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가 안 흐르는 부분, 낮은 전도도를 갖고 있는 지방에 열이 많이 발생되는 겁니다. 그런 반면에 두 번째 거, 아까 전자기장 같은 경우에는 이게 빙글빙글 돌아가는데 거기에 휩쓸리면서 같이 열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유전율이 높은데 근육같이 높은 전도도와 전해질의 양이 많은데 열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전기장은 지방에 열이 많이 발생되고 전자기장은 근육에 열이 많이 발생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자면 그게 그냥 외울 때는 244페이지 한번 볼래요. 244페이지 그림 13.16번에 왔을 때 위에 보면은 두 개의 극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에 그림 밑에 이제 표 나와 있는 거면 표 나와 있는 거 그림 13.16 거 위에는 두 개를 쓰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전기장, 정전장, 유도 이렇게 용량이 쌓이는 겁니다. 용량. 그다음에 밑에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자기장법인데 이게 A번 같은 경우에는 지방의 열이 많이 발생돼요. 근데 B번 같은 경우에는 근육의 열이 많이 발생됩니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원인이 이것 때문에 그렇다로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이게 시험 문제가 될 때 이거 외워야 돼요. 단파 중에 전기장, 콘덴서, 용량형 같은 경우에는 지방, 단파 중에 전자기장 같은 경우에는 근육, 극초단파는 지방과 근육의 경계면, 초음파는 근육과 뼈의 경계면에 열이 많이 발생된다라고 하는 게 국시 바이블입니다. 국시 시험 문제 볼 때 달달달 이렇게 외워야 돼요. 이게 보면 단파 안에서는 얘들 두 개로 나눠지죠. 극초단파도 헤르츠가 두 가지 쓰는데 두 가지가 좀 달라요. 단파 안에서 또 나눠지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모든 신부투열 장비가 이렇게 단파, 극초단파, 초음파인데 모든 신부투열 장비를 묶었을 때는 지방, 근육, 경계면 이렇게 기억을 해주는 게 국시를 위한 바이블이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단파 투열 같은 경우에 일단은 어떻게 쓰는지 영상으로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보면 이해도가 높을 것 같아서 가져와 봤는데 우리 과에는 단파 투열 장비는 안 샀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 안 샀는데 그러다 보니까 영상으로 좀 볼게요. 이게 소리가 The use of shortwave diathermy can be applied to the patient. Here we are using capacitive plates. The plates should be parallel and facing one another with a target region in between the plates. The plates should be 2 to 10 centimeters away from the skin surface. 자, 지금 보면은 치료하는 부위에 붙이고 쓰지 않죠. 단파는 공기를 뚫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 환부에서 떨어뜨려서 사용을 합니다. 아까 보면 거리도 나왔거든요. 나중에 그것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고요. 물이 없는 수건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덮어줘도 치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수건으로 가려주고 치료를 하게 되겠죠. But occasionally they may feel a slight tingling or warmth. For thermal diathermy, this is appropriate. 이렇게 뭐 이렇게 치료가 따뜻해지는 치료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I've set the device 기계 for 20 조작법 되게 minutes each 쉽습니다. time. 부착해 놓고요. I've chosen a continuous waveform, 컨티뉴어 the 선택하고요. capacitive plates, and now I'm going to increase the intensity. 그냥 강도 until the 올려주면 patient 됩니다. 저게 feels 다예요. the 치료 warmth. 장비 쓰는 거 되게 쉽습니다. How you feel? 느낌 나요? 물었겠죠. 느낌 나요? 따뜻해요? 여러분 물으면서 강도 올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강도 설정할 때는 We're just going to leave that there. 사람이 환자가 You can let me 느끼는 know at 감각에 any time 대해서 if 어느 you are 정도냐를 comfortable, 가지고 you 강도를 operate, 설정합니다. to come and shut off here. 저기 나오는 단위 같은 경우에는 와트 단위가 나올 거예요. 와트. 고주파는 와트 단위로 Shortwave 바뀝니다. diathermy can be used in a non-thermal fashion using a pulsed waveform. We're using 이번에는 capacitive 연속이 plates 아니고 끊어주는 for the shoulder 맥동에 region. 대한 설명인데 Again, the plates 맥동 are 같은 positioned 경우 아까 2 보면 to 10 상처 centimeters 회복이었죠. away 열이 from the skin. 발생되지 않습니다. And in this case, since it is non-thermal, a towel is not necessary. I'm going to choose a pulsed waveform. I've chosen my capacitive plates, and now I'm going to gently 저것도 raise 맥동 the 단파 intensity. 선택하고 그냥 강도만 올려주면 Because it is 됩니다. non-thermal, it is not uncommon for the patient to not feel any particular 아무 sensation. 느낌도 못 느낀다. 뭐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렇게 이제 단파 투열 쓰는 거 되게 쉽죠? 연속이냐, 맥동이냐, 강도 올려주고 뭐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런데 외워야 될 거는 좀 많습니다. 여기 이제 핵심 내용이 요겁니다. 여러분들하고 공부해야 되는 핵심 내용. 245페이지 보게 되면은 배치법에 대한 설명인데 전극의 크기를 가지고 배치법을 나누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전극의 배치 위치를 가지고 배치법을 나누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두 가지 분류를 확실히 좀 나눠 놓고 봐야 됩니다. 우선은 일반적인 배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우리 책에서는 이제 크기 먼저 나오는데 거기 우리 전극의 배치라고 해서 정상 배치, 근접 배치 요거 하기 이게 2번에 나오는구나. 전극 크기 2번에다 요거 먼저 적어 두세요. 요거 먼저 적겠습니다.
V보다 약간 큰 게 최적이다. 일단 치료 부위보다 패드의 크기가 약간 큰 거 정도가 일단은 제일 좋다라는 게 크기에 대한 개념을 먼저 한번 잡고 그 다음에 그림 보면서 바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거리 같은 경우에는 피부와 전극 사이의 거리에 따라서 열 발생 형태가 달라집니다. 정상 배치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그림 13.17번처럼 내가 치료하고자 하는 부위에 골고루 열이 모두 발생될 수 있도록 쓰는데 이때 거리는 2.5cm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적어두세요. 정상 배치, 거기 패드와 빨간색 원 사이의 거리가 2.5cm를 두고 쓰는 겁니다. 이거를 정상 배치라고 이야기하고 지금 보면 치료하고자 하는 부위보다 패드 크기가 약간 크죠. 그랬을 때는 동그라미 원에 골고루 열이 잘 발생됩니다. 자, 그런 반면에 근접 배치라는 게 있는데 이번에는 말 그대로 근접, 가까이 위치를 시켰습니다. 1.5cm 정도 완전히 붙이지는 않고요. 가깝게 위치를 시키게 되면은 이번에는 이렇게 뭔가 가운데 있는 선이 이렇게 휘어져 있는데 표면 부위에다가 여러분들 X 표시를 해두세요. 정상 배치는 참 제일 가운데다 동그라미 원 중심에 X 표시를 해두고요. 근접 배치는 양쪽 가쪽으로 X 표시 해둡니다. 그러니까 표면부에 치료가 된다는 겁니다. 이건 뭐 이렇게 이 개념입니다. 이렇게 동그라미가 있으면 정상 배치는 여기에 X 표시를 해두고요. 근접 배치는 패드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렇게 X 표시해두면 됩니다. 그래서 근접 배치는 가까운 쪽 표면에 열이 집중된다. 그 다음에 2번 개념 원근 배치라고 하는데 우리 교재에 보면은 글씨가 오타가 있습니다. 13.18에 원극이 아니고요. 원근. 멀원 가까울 근 한문을 쓴 겁니다. 원근 배치라고 해서 이번에는 멀리 있는 쪽과 가까이 있는 쪽을 두 개를 섞어 쓰는데 원근 배치 같은 경우에는 가까운 쪽에다 X 표시하면 됩니다. 가까운 쪽. 우리 교재로 보자면은 원이 있으면 왼쪽 편에 X 표시 해두면 되겠죠. 원이 있을 때 가까운 쪽으로 X 표시, 가운데 말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멀리 배치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 X 표시해도 됩니다. 원근 배치는 가까운 쪽. 그 다음에 이제 둘 다 멀리 하는 거. 이거를 원격 배치라고 하는데 원격 배치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마찬가지 X 표시를 해두면 됩니다. 가운데에 더 열이 집중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원격 배치는 멀리, 심부 쪽으로 열이 더 집중된다. 이거는 이제 거리 가지고 한 거고요. 또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우리 책에서는 13.19번에 해가지고 크기에 대한 개념 나오는데 크기에 대한 개념은 뭐 별로 그렇게 시험 문제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적당한 크기, 조금 큰 게 좋다라고 해서 그냥 넘어가면 되겠고 이게 그것보다도 이제 247페이지에 전극 배치 방법이라고 해서 대면법, 공면법 뭐 이게 또 있어요. 그래서 이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위치에 놓느냐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앞에도 전극 배치법 맞아요. 근데 그거는 크기에 대한 전극, 거리에 대한 전극 배치법이었고 이번에는 위치에 대한 전극 배치 방법인데 첫 번째 나오는 게 대면법이라고 나옵니다. 그림 13.21번입니다. 두 개의 패드를 갖다가 환자 신부, 환부에 이렇게 양쪽으로 배치해 두는 거 이거를 대면법이라고 얘기하고 가장 일반적으로 쓰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공면법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공면법은 여러분들 한 장 넘겨보면은 그림 13.23번에 지금 보면은 두 개 A번이든 B번이든 이게 종배치법 아니고요. 이게 공면 배치법입니다. 공면 배치. 공면 배치를 해두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서 문제화되어서 나오는 게 그림 13.25번에 보게 되면은 피부가 이렇게 있을 때 하나의 도자와 피부의 거리를 D1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도자와 도자 사이의 거리를 D3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편에는 도자는 거리가 D2가 되겠죠.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치료하고자 하는 부위가 만약에 밑에 있는 부분에 해당이 될 텐데 그렇게 되려면은 D3보다 항상 D1과 D2를 더한 값이 작아야 됩니다. 제가 반대로 설명했네요. 그러니까 D3가 더 멀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치료하는 부위 쪽으로 이렇게 환부 쪽으로 치료가 된다는 겁니다. 요거는 다시 한번 실기 문제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림 저는 D1과 D1 다시라고 표현했는데 우리 교재는 D1, D2, D3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그래서 D1과 D2를 더한 값이 항상 D3보다 작아야 된다. 뭐 이런 것들 꼭 기억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재에는 없는데 이렇게 추가로 좀 적거나 표시를 해두세요. 변형된 공면법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이거 언제 쓰느냐? 굴곡 부위에 쓰는 거. 굴곡 부위에 쓴다. 이게 이름이 이렇게 나와요. 변형된 공면법 어디 쓰느냐? 굴곡 부위에 쓴다. 이렇게 이름 딱 나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굴곡 부위 여기가 어디에 치료하고 있는 걸까요? 골반에 치료하는 겁니다. 그래서 골반 치료할 때는 변형된 공면법 쓴다. 이게 그냥 이렇게 딱 문제로 나오게 됐고요. 그 다음에 교차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교차법은 이렇게 치료하다가 돌리는 겁니다. 이쪽으로 돌리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굉장히 불편해서 안 쓰겠죠. 근데 이건 언제 쓰느냐? 내부가 비어 있는 공간, 강이 있을 때, 이럴 때 사용을 하게 된다라고 표현합니다. 제일 대표적인 부위가 이제 뭐 여성의 자궁이 있는데 이런 데 같은 경우는 골반에 그냥 이렇게 치료하면 안 되고 변형 교차법으로 써야 된다.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궁이 있는 부분, 폐가 있는데 실제로 안 쓰겠죠. 불편해서 안 씁니다. 근데 어쨌든 비어있는 강이 있는 부분에는 교차법, 굴곡부에는 변형된 공면법, 이렇게는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온 적이 국시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잘 기억해 두세요. 병렬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언제 쓰느냐? 무릎 관절 두 개를 동시에 치료할 때 쓴다라고 해서 국시에 나왔습니다. 이것도 기억을 해둡니다. 병렬법이라고 하는 거는 두 개 무릎 관절 동시 치료 저렇게 쓰는 거 이렇게 봐두면 되겠습니다. 이게 보면 이제 전극 배치 방법이에요. 전극 배치 방법.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보면 중주파 배치법 해가지고 뭐 2극, 4극 교차시킨다 뭐 이런 것도 있었던 것처럼 단파에서는 훨씬 많죠. 지금 뭐 한 5개 정도 나오는데 이거 외워야 되고 그 다음에 거리에 대한 개념 이거 4개 정도 나오는 거 외워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걸 섞어서 시험 문제 내면은 굉장히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봤던 거는 우리가 앞에서 봤던 용량법에 대한 배치법이었고요. 이번에는 이제 유도시키는 거에 대한 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도시키는 거니까 실제로는 이렇게 치료를 합니다. 환부가 있으면은 전선 같은 걸 빙글빙글 꼬아놓고 써요, 보면. 빙글빙글 꼬아놓고 쓰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럼 환자가 오면 환자 다리에다가 전선을 칙칙칙 감아야 돼요. 쓰는 게 굉장히 불편하겠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코일 전극과 드럼 전극 형태로 만들어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빙글빙글 꼬아 놓은 거가 유도 케이블 전극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환부를 이렇게 직접 빙글빙글 꼬아 놓은 경우 이거를 유도 케이블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책 그림에서는 244페이지에 나옵니다. 244페이지. 그림 13.15번에 보게 되면은 다리에 빙글빙글 꼬아놓은 거를 유도 케이블 전극이라고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그림 보게 되면은 팬케이크 코일 가열법이라고 해서 빙글빙글 꼬아놓은 거를 그냥 이렇게 미리 만들어 두고 이걸 이렇게 턱 올려두는 거. 이거를 팬케이크 코일 전극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람들이 이것도 불편해요. 실제로는 이거 둘 다 안 쓰게 됐고요. 지금 단파 치료기 중에 유도형 방법 같은 경우에는 드럼 전극을 씁니다. 드럼 전극이라는 말은 이렇게 동그란 원판 안에 미리 전기선을 이렇게 꼬아 놓은 거를 이렇게 드럼 형태로 드럼 안에다 집어넣은 거를 드럼 전극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 가지고 치료하는 거를 하나니까 모노드 이거를 원통골 타입이라고 표현하고요. 두 개를 겹쳐서 쓰기도 합니다. 두 개를 겹쳐서 쓰는 것 같은 경우에는 디플로이드 두 날개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럼 그림 243페이지 한번 넘겨볼까요? 243페이지. 그림 13.13번에 있는 게 모노드 전극. 또 다른 이름으로 이걸 갖다가 원통골이라고 표현합니다. 같이 적어둡니다. 원통골. 그리고 그림 13.14번에 디플로이드 전극이라고 하는 게 접어서 쓸 수 있는 거죠.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를 두 날개 전극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원통골, 두 날개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유도형 같은 경우에는 전선의 형태나 전극의 형태 가지고 시험 문제가 종종 나옵니다. 이게 왜 이게 또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느냐? 극초단파에 보면 전극 종류가 훨씬 더 많아요. 한 6, 7개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거를 이제 단팥 거랑 극소단팥 거를 섞어서 내버리는 거죠. 그것도 나중에 한번 묶어서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제로는 이게 더 중요하죠. 시험 문제가 나오고 안 나오는 것보다는 일단 내가 치료하는 방법이 제일 중요한데, 치료할 때 기구 준비나 강도 요거 생각만 하면 됩니다. 옵션은 설정할 거 진짜 별로 없었어요. 강도만 올리면 됐으니까. 요거 금속 삽입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삽입도 안 된다는 표현은 표층부도 안 되고 삽입도 안 된다. 그리고 단파 극초단 봤을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전자제품을 제거해 줘야 됩니다. 허리 치료하는데 주머니에 휴대폰이 들어가 있었다. 휴대폰 고장 나거든요. 이거 전자제품 꼭 제거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 기억해둬야 되겠죠. 환자들 외래에서 그냥 오면 주머니에 휴대폰 놓고 다 들어오게 될 건데 그럴 때 꼭 미리 얘기해둬야 됩니다. 휴대폰은 꺼내두세요. 혹시 금속 삽입이 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이런 거 물어봐줘야 되겠죠. 이게 나중에 뭐 의사가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볼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치료하는 물리치료 당사자가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기억해야 되고요. 만약에 이런 의료사고가 발생됐다. 누구 책임이게요? 누가 책임질 것 같아요? 물리치료사에게 첫 번째 책임이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때 의료법에 우리가 혜택을 받아요. 우리 물리치료사는 이렇게 처방에 대해서 지시받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의뢰받는 사람이에요? 지시받는 사람이잖아요. 의사도 공동 책임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실제로 병원은 책임이 제일 지는 쪽으로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근데 거의 대부분 1대1로 해결해요. 이게 직접 돈이 투자돼야 되거든요. 환자가 화상 입어서 화상을 입었는데 심부 화상입니다. 치료 진짜 잘 안 돼요. 오래 가거든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치료비 다 물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물리치료사가 50% 부담을 하고 의사가 50% 부담을 하고 돈을 내는 경우들 종종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 조심하면 되는데 안 해서 그래요. 휴대폰 요즘 비싼 휴대폰 사서 쓰고 있는데 병원 갔다 휴대폰 고장 났다. 이거 누가 책임져야 돼요? 이것도 물리치료사랑 의사랑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고지의 의무가 있어요. 우리 항상 고지의 의무라는 게 있습니다. 환자분 어지러우면 조금 있다가 일어나야 됩니다. 좀 누웠다 가세요. 쉬었다 가세요. 어지러울 수 있습니다. 뜨거우면 얘기하세요. 금속 삽입했나요? 휴대폰 빼세요. 이게 전부 고지의 의무거든요. 근데 우리 고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모든 책임은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잘 기억해 두고요. 이거의 치료 용량은 환자의 주관적 열감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와트수로 설정을 할 수가 없어요. 환자의 상태, 피부 상태마다 다르고 그날의 습도에 따라도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환자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강도 설정하는 거 보면 우리 표 13.4번에 나옵니다. 1도 용량 같은 경우에는 가장 낮음인데 38와트 미만이다 하고 하는데 이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열감액에 의존해야 됩니다. 중요한 거는 열 감각이 없음. 켰는지 안 켰는지 모르는 정도. 그다음 두 번째 2번 용량 같은 경우에는 온화한 열감. 열감이 느껴졌다. 중간 3도 같은 경우에는 따끈하다. 4도 같은 경우에는 와 이게 되게 뜨거운데 이 정도 되면은 됩니다. 근데 환자마다 열감이 좀 다를 수 있겠죠. 근데 그래서 오히려 저는 치료사의 열감에 의존해서 일단 자기만의 기준 와트를 설정해 놔야 돼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극초단파 실습할 때 제가 손 넣어보라고 다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손 놓고 직접 한번 기계 강도를 높여봐요. 그러면서 요 정도 느낌 못 느끼네, 요거 느낌 나네, 요 정도 따끈하네, 이 정도 뜨겁네까지는 안 갈 겁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중요해요. 이게 보면 열 발생 원리가 다 마찰열이었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우리 보면 이렇게 손 막 비벼서 마찰 열 발생시키면은 첫 번째는 열 못 느낍니다. 근데 조금 더 하다 보면은 오늘 좀 따뜻하다가 되게 오래 세게 비비면은 뜨겁다고 느껴지거든요. 마찰열은 점점 증가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손 딱 넣고 기계를 최대한 올렸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느껴지는 게 좀 따끈하네라고 느껴져요. 그럼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열이 점점 중첩됩니다. 그래서 강도 설정할 때 그냥 딥다 올려가지고 이 정도면 따끈하네라고 해서 빨빨 하고 가버리면 안 돼요. 중간에 꼭 한번 들어와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보면 수건을 환자 부끄럽지 말라고 덮어주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땀 때문에 수건을 써요. 땀이 발생되면은 얘는 보면 물에 의존도가 있다 그랬잖아요. 땀이 발생되면은 심부투열 치료인데 표층에 열이 집중됩니다. 그럼 안 되겠죠. 중간에 땀을 흡수하라고 수건을 덮어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수건 안 덮어주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은 해놓고 중간에 들어가서 수건으로 땀 한번 닦아주고 이런 과정도 거쳐야 돼요.
그렇게 나중에 치료할 때 이것도 시간을 좀 끌어봐야 돼요. 시간을 좀 길게 끌고 갔을 때 어떻게 열이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오늘. 적응증. 여러분들 그 교재로 봐서는 252페이지 한번 넘겨보세요. 적응증 보면 엄청 많습니다. 이거 다 외워야 될까? 외우지 않아도 될까? 안 외워도 됩니다. 이거 여러분들 언제 배웠느냐? 열 발생으로 하는 인자 보면 오만 거 다 들어가 있거든요. 똑같아요. 요약해 보면은 통증, 그다음에 이렇게 뭐 염증의 순환 증가로 인한 뭐 염증 조절, 뭐 이런 것들을 다 합니다. 그래서 통증과 염증 조절, 그다음에 근긴장도 완화, 뭐 이런 것들에 다 포함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시험 문제가 될 법한 게 월경통이에요. 월경통. 왜냐하면 잘 보세요. 우리 교재로 봤을 때 지금 만성 염증성 질환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월경통 있습니다. 월경통. 적응증 되죠 보면 적응증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른쪽에 금기증에 밑에서 다섯 번째 거 생리중 복부는 또 안 된다 그래요. 이거 그럼 되게 애매합니다. 월경통 있으면 배에다 해야 되는데 생리중에는 복부에 하지 말라 그럽니다. 이게 되게 좀 애매하죠. 그럼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다음 중 단파의 적응증을 찾으세요. 생리통.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다음 중 근기증을 찾으세요. 생리통에 대해서 허리 부분, 복부 부분, 근기증 해당됩니다. 이게 신경 써서 외워야 돼요. 요거. 저는 요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월경통 같은 경우에 특이야 그 우리 되게 애매해서 했을 때 월경통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또 하나 있었죠. 뭐 때 월경통을 기억하라? 통증 다 잡을 수 있는 전기치료 장비. 텐스. 텐스에 월경통 들어갑니다. 단파에서도 얘가 이렇게 문제가 돼요. 되게 문제화됩니다. 그래서 이게 한국에서 월경통과 관련돼서 이렇게 문제를 좀 꺾어낼 때 잘 쓰는 통증입니다. 근기증 한번 살펴보면은 요거는 좀 다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적, 외적 금속 물질 있으면 안 된다. 근기증, 금속 물질이 있으면 안 된다. 그리고 주변에 전기 장비가 있어도 안 된다. 우리 책에는 질병 이름들 막 이렇게 쭉 섞어서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저는 이걸로 좀 여러분들이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근기증 외워야 돼요. 그 다음에 수분 함유량이 많은 부위 또는 장기 주위에는 하면 안 된다. 그런 수분 함유량이 많은 장기가 우리 배웠을 때 자궁, 폐, 뭐 이런 것들에 해당이 됩니다. 공기도 많고 이렇게 혈액도 많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열 치료다 보니까 출혈 경향이 있으면 하면 안 된다. 그리고 통증과 온도 감각에 장애가 있으면 하면 안 된다. 이거 뭐 여기저기 많이 붙어 있죠, 보면. 이거는 환자의 열감에 의존을 해서 강도를 조절하는데 환자가 열감 느끼는 게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월경중 또는 임산부에 대해서 복부와 허리 부분에는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게 보면 겹쳐져요. 수분 함유량이 많거나 중간에 공기가 들어가서 강이 있는 부분에 하게 되면은 열이 그 부분에 집중되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생리통 중에는 지금 피가 나고 있는 출혈 경향을 갖고 있는 데다가 중간에 공기나 수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으면 그 부분에 열이 집중돼 버려요. 임산부는 지금 자궁 안에 태아가 자라고 있습니다. 다 물로 채워져 있죠, 보면. 물로 채워져 있는, 양수로 채워져 있다 보니까 그때 복부와 허리는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신부투열 치료기에 붙어 있는 특징, 어린이의 뼈 성장점에는 하면 안 된다. 이게 신부투열에 다 붙어 있어요. 단파, 극초단파, 초음파 다 붙어 있습니다. 이거 하다가 이렇게 보면 의료 사고가 벌어질 수 있는데 어린이한테 해가지고 뼈의 성장점이 파괴가 되어져 버렸다. 이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의료 사고가 돼 버립니다. 한쪽 팔이 안 자라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아예 하지 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부투열 치료는 어린이들, 성장 중인 아이들한테는 아예 쓰면 안 된다라고 되어져 있는 거. 우리 어릴 때 청소년기에 축구하거나 발목 삐어가지고 병원 갑니다. 신부투열 치료기 쓰게요? IR 적외선 쓰게요? IR 적외선 씁니다. 왜냐하면 이런 문제 때문에 어린이들은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발목 삐어서 왔습니다. IR 쓰게요? 신부투열 쓰게요? 둘 다 써도 됩니다. 둘 다 써도 돼요. 둘 다 써도 돼요. 근데 하여튼 그래서 어린이 뼈 성장점에 쓰면 안 된다. 요거는 적응증보다는 오히려 근기증, 신부투열의 근기증은 좀 다르니까